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허무함에 못 이겨 울컥한 저와는 달리 동생의 이야기를 접한 할아버지는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결혼식이라면은 나도 안 간다. 할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실 뿐 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역시 승연이에 대한 서운함이 아주 크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결혼은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되고 말았죠. 아마 서울에 있는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면서 할아버지와 저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미리 전화를 한 것이었겠죠. 저는 지금이라도 승연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잘못을 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이틀 전에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승연아, 형은 괜찮아. 하지만 우리 형제 힘들게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사과드려. 하지만 동생에게는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연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온 가족이 기뻐해야 하는 날이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침통한 표정일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고 할머니 또한 답답하신지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났을 시간쯤 사촌인 지영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승연이 결혼식 갔다 왔는데 들어봐.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 친척들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내가 다른 사람 결혼식에 잘못 온 줄 알았다니까. 아무도 안 간 거야? 나만 몰랐잖아.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친척들에게 승연이가 한 짓을 모두 알렸고 그 연락의 친척들 모두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물론이고 승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형제는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들의 자녀 중 저나 승연이와 동창인 사람들도 꽤나 많았죠. 이 이야기는 동생의 동창 친구들 사이에도 금방 퍼져나갔고 학창시절부터 교우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승연이의 결혼식에 다른 친구들마저도 하나 둘씩 안 갔다고 했답니다. 나는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서 자세한 거 모르고 청첩장 받은 게 오늘이어서 참석했는데 그럼 신랑 측 사람이 거의 없었겠네. 막상 떠올려보니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이 조금은 측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그 반대였어. 하객들이 꽉 찼더라고. 근데 거의가 하객 대행이었었나 봐. 문제는 가짜 하객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났다는 거지. 결혼식에 친지들이 안 가겠다 통보를 한 것과 동창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불참할 분위기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동생은 급박하게 하객 대행을 고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수를 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연령대도 맞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결혼식장보다는 한갑잔치에 더 어울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신부 쪽 하객들마저 눈치챌 정도였다고 하네요. 신랑 친구라며 축사를 읽는 사람도 나이가 아무리 봐도 30대 후반은 되어 보이고 축사를 읽는 내내 너무 더듬거려서 그때 동생 표정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되게 가족이나 친구면 그래도 사진 찍고 나서 가잖아. 결혼식 끝날 때까지 축하해준다기보다는 마치 처음에 얼굴 비추고 대부분 식사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예식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보통 가족 중 일부, 친구 중 일부가 남아서 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사진도 찍고 하는데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자마자 우르르 식당으로 전원이 이동을 하며 마치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병사들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떡하니 계셨다더군요. 물론 대역으로 섭외한 그들은 다른 대역들보다는 좀 나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심하게 어수선했고 동생이 가짜 부모님을 대하는 행동도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뭔가 수상하게 생각한 신부 아버지가 승현이의 부모 대역을 추궁하기에 이르렀고 그분들은 결국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아버지는 식당에 먼저 내려와 동생 측 하객들에 대한 확인을 했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포자기한 듯 하객 대행업체에서 왔다고 실토를 했다네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른 채 식당을 돌며 인사하러 온 동생을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다그쳤다더군요. 자네 부모님이 하객 대행하시는 분들이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결혼 행사 마지막 순간 갑자기 드러난 진실에 동생은 크게 당황을 했고 말까지 더듬으며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다더군요. 무슨 말씀이라니? 그 사람들이 본인이 하객 대행이라고 모두 실토했어. 이 식당에 있는 자네 하객들 대부분이 대행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동생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신 것과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것, 그리고 잘나가는 형이 아닌 검정고시 출신 형이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실토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 대학과 회사는 거짓이 없다고 매달렸다네요. 키워주신 조부모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에게는 내 딸 절대 못 보낸다. 자신의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발가벗겨진 동생은 처음에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며 간곡히 용서를 구했으나 분노할 대로 분노한 신부의 아버지는 진짜 가족과 자신을 숨기고 결혼한 동생이 언제 무슨 일로 내 딸을 버릴지 모른다며 급기야는 결혼 무효를 선언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결국 결혼이 백지화가 되었다고 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얀 놈, 응당 그래야지. 그래도 싸다. 배은망덕한 놈. 동생 소식에 잘 되었다고는 하였지만 할아버지의 씁쓸한 눈빛 속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 때문에 결혼식 다 망쳤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도대체 친척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다들 안 온다고 한 거야. 형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동생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어? 지금 그쪽 집안에서 나한테 위자료 소송 건다고 난리 났다고. 그 돈 형이 다 몰아내. 승현아, 미안해. 근데 형이 검정고시 출신이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동생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는 승현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죠. 우리 형제를 위해 애쓰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15년을 부정한 동생을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서야 동생은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과 또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빈 것 같지는 않더군요.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뿐이었고 이내 저를 찾으며 원망하는 소리만 쏟아냈다고 합니다. 울분을 토로하며 동생이 말하길, 형이 제 인생을 모두 망쳤어요. 이건 모두 형 때문이에요. 결혼식에 참석한 회사 상사까지 승현이의 식당 고백을 들은 모양입니다. 이후 그분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식 후 회사 내에서는 동생의 거짓된 삶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자신의 거짓 프레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동생은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이후 여전히 저를 원망하던 동생은 저에게 돈이라도 받겠다며 할아버지 댁으로 온 것이었고 미리 지영이의 연락을 받은 저는 자리를 피한 상태였던 거죠. 지영이가 동생에게 혹시라도 동현 오빠 마음을 돌리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사과를 드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과거의 어린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책임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동생과 저는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동생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목적으로만 살아남은 것이고 동생은 동생의 방법으로 노력한 것이겠죠. 다만 어려서부터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했던 동생이 세상에 나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이 화가 된 것 같네요. 결국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한 것이 동생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살아갈 나이가 되었죠. 이제 동생을 제 가슴속 책임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동생이 많은 걸 깨닫게 될지 또는 더 망가진 삶을 살아갈지도 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동생이 진심으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웃는 얼굴로 찾아왔을 때 전 그런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